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513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513일 차고요. 오늘은 스트레스에 대한 에너지 체계의 가능과 침술 체계 247페이지 놓아버리며 네, 247페이지 볼게요. 몸에는 세 가지 신경계가 있다. 세 가지의 신경계가 있는데 첫 번째로 수의신경계는 의식적으로 통제되며 주로 수의근에 분포되어 있다. 수의근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불수의 신, 경계 또는 교감 및 부교감, 자율신경계는 대개 무의식적이며, 그러니까 수의신경계는 의식적으로 통제가 되고, 자율신경계는 저절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 기관과 생리적 기능을 통제한다. 신체 기관과 생리적 기능을 통제하는 거, 무의식적으로. 생리적 기능에는 심장 박동, 혈액 순환과 분포, 소화, 체내 화학 작용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침술 체계는 인체 구조 전체와 장기의 생명 에너지를 전송한다. 세 번째 침술 체계는 서양 의학계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동양에서는 의학계뿐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오래전부터 잘 알려진 개념이다. 침술 세계. 세 번째는 침술이라는 거야. 그래서 침술 세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신체 에너지 청사진에 따라 육체 구석구석으로 필수 에너지가 흐른다고 본다. 이 에너지 체계에서는 몸 표면에 12개의 주요 침술 경락을 따라 12개의 주요 통로가 있는 것으로 서술한다. 이 주요 경로로부터 신체 내의 여러 장기 계통으로 가는 지류가 많이 있다. 이러한 경락에 에너지가 비정상적으로 분포되면 영향을 받은 장기에 기능 장애가 생기고 결국에는 질병이 걸린다. 이런 필수 생명 에너지는 생명의 흐름 그 자체다. 이 필수 에너지. 그래서 생명 에너지는 스트레스에 매우 빠르게 반응한다. 스트레스에 엄청 빠르게 반응한다는 거야. 그 스트레스. 생명 에너지가 시시각각으로 반응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서 변동을 거듭하는 요인들 때문이다. 우리 삶에서 변동을 거듭하는 요인들 때문이다. 우리의 지각과 생각, 감정이 변화하는 패턴이 그런 요인이다. 우리 삶에서 변동하는 거듭되는 요인들 있잖아요. 거기에 생명 에너지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데 그게 지각하는 거, 우리가 보고 지각하는 거, 생각하는 거, 감정이 변화하는 패턴이 생명 에너지에 그대로 반응이 되는데 그게 이제 스트레스로 반응이 됐을 때 생명 에너지의 흐름선에서 신경계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신경계가 흐름이 막혀버리는 거죠. 점점 막히는 거예요. 천천히 막히다가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장기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체의 의학적 반응을 측정하는 종래의 방법은 비교적 느리다. 비교적 느리다. 감정이 솟구칠 때 스치는 생각으로 인해 혈압과 혈압이나 맥박의 측정 가능한 변화가 생기지는 않는다. 감정이 솟구칠 때는 생각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혈압이나 맥박의 측정 가능한 변화가 생기지는 않는다. 그러나 생명 에너지 체계에는 그런 생각도 즉시 기록되므로 바로 맥박이나 혈압에 반응이 있지는 않지만 생명 에너지 체계에서는 즉시 기록이 된대요. 즉시 기록이 되고 빠르게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를 과학적, 정신적,
임상적 방법으로 관찰할 수 있다. 침술 경락 체계의 전반적 균형은 가슴샘의 활동에 조절된다. 침술 경락 체계의 전반적인 균형이 가슴샘의 활동에 의해 조절이 되고 생명 에너지 체계는 가슴샘을 샘을 경유해 가슴샘에 자극이 되고 침출경락이요. 근데 생명에너지는 또 가슴샘을 경유해서 신체 면역 체계에 밀접하게 연결된다. 그래서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스트레스가 있으면 어쨌든 경락이 신경계의 흐름을 막는 거잖아요. 근데 그나마 우리는 그래도 작년 9월에 나온 것이 있잖아요. 림프 순환이 되면서 신경계 쪽에 막 흐름이 잘 흐를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 있는데 근본적인 건 어쨌든 스트레스, 만성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가 만성 스트레스가 되는데 그게 스트레스인지 모르고 그냥 억압이 되어 있던 것들이 스트레스로 만성으로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내가 무엇을 무엇에 스트레스 받는지, 내 생각과 뭔가 다른 게 뭐가 있는지, 내 생각과 다른 게 있잖아요. 그럼 그게 꼭 관철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유연해져야 돼요. 내 신념이, 내 믿음이 유연해져야 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지잖아요. 그래서 놓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또 하시고,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 기능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면역도 약화시키고, 가슴샘을 억제하며, 가슴샘 자체를 억제하며, 생명 에너지 시스템의 균형을 깬다. 생명 에너지 시스템의 균형을 깬다. 가슴샘을 강화하거나 가슴샘 보충제를 복용하면 생명 에너지 체계가 균형을 되찾는다. 가슴샘을 강화시키거나 보충제를 복용하는 거예요. 보충제도 필요한 거예요, 몸에. 그래서 내가 이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을 몸을 그래도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을 외부에서 신체를 영향을 주는 건 치료가 될 것이고 마음의 근원적인 거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건 치유가 같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광범위한 설명은 의사 존 다이아몬드가 저술한 행동의 신체 운동학과 생명의 에너지에서 볼 수 있다. 더 자세한 것은 이분이 쓴 의사 존 다이아몬드 저술한 이 책에서 찾아보면 더 자세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론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 있으면 그걸 신념을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볼게요. 그다음에 스트레스 완화 촉진하기.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거. 1980년대에 UCLA 대학에서 수행한 연구에서 리베스킨스트와 샤빗은 간헐적 스트레스가 엔도르핀으로 알려진 뇌 아편 분비에 미친 영향을 보여줌으로써 스트레스 면역 체계의 억제, 암의 진행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밝혔다. 스트레스 면역 체계와 이 뇌 아편 분비에 대한 그렇죠? 억제, 암의 진행 사이에서 관계를 분명히 밝혔대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간헐적 충격의 형태로, 간헐적으로, 중간중간에 스트레스가 간헐적으로 충격의 형태로 가해지면 면역 체계가 억제가 된다. 충격이 간헐적으로라도 툭툭 오잖아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신경계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흐름이 약해지고 장기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면역 체계가 억제가 되고 면역 반응이 강할 때는 뇌에서 엔도르핀이 방출되고 뇌에서 방출이 되고 이른바 항암, 살상세포가 성장 중인 어린 종양세포를 공격해서 죽인다. 그러나 면역 활동이 억제되면 엔도르핀이 줄어들고 살상세포의 활동도 감소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중에 한 번씩 이제 막 이런 어떤 세포 관련된 거, 소금물에 관련된 거, 오일에 관련된 것들을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 번씩 쭉 해주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저도 저걸 왜 설명해 주시지? 의식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 예전엔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몸의 스트레스로 인한 내 신념을 놓지 못하고 있었을 때 오는 반응들로 인해서 몸의 반응들이 그렇게 생긴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또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몸 전체에 대한 원리를 다 알아야, 원리를 알아야지 점점 이제 점차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니까 그런 것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도 어려워요. 아직은 계속 들어도 아직은 어려워서 듣고 그냥 듣고 전체적인 그냥 흐름에 이해는 하면서 세부적인 거는 저도 이제 계속 공부를 해가는 것 같아요. 반복해서 듣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반복해서. 저는 지금 이제 IoT에 대한 거 반복적으로 이제 말씀하셨던 거를 반복적으로 듣게끔 찾고 있는데, 이 지나간 것도 이렇게 운전할 때는 제가 이렇게 금방금방 막 빨리빨리 돌려서 체크를 못 하니까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제 방송을 들어보시면. 더 잘 들려요. 그래서 제 방송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보면 들어가서 들으시면서 하트도 치시고 하트가 별로 없어요. 없거나 두 개, 제가 두 번, 세 번 들으면서 했던 것도 있고 간혹 한 개씩 있고 잘 제 방송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들으시는 거 맞나요? 들으셨는데 하트를 안 치는 거죠. 그래서 제 방송 계속 한번 가입하시면 의식 수업을 들으면 재방송 들을 수 있게끔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부화의식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네, 거기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계속 읽어볼게요. 제가 잘 몰라서. 네. 사이언스, 사이언스 188에서 190쪽에 실린 보고서에는 우리의 연구 결과는 중추신경계가 면역 기능을 조절함으로써 질병의 시작과 전개의 상당한 통제력을 발휘한다는 견해를 뒷받침한다. 그러니까 그 중추신경계가 면역 기능과 모든 조절함으로써 질병의 질병의 시작도 전개의 상당한 통제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어, 발휘한다는 견해를 뒷받침한다라고 나와 있다. 또한 보고서에 의하면 항암 작용을 하는 살세포의 활동이 줄고 종양의 성장은 증가하는 현상은 무력감과 관련이 있다. 종양의 성장을 증가하는 현상은 무기력하게 있으면 더 성장을 한다는 거죠, 종양 자체가. 그래서 뭔가는 종량의 성장, 뭔가 건강해지려면 무력감에서도 벗어나고 활동하고 긍정적으로 에너지가 밝아져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무기력하게 있으면 아파지는 거죠. 점점. 신경계, 중추신경계 다 흐름이 약해지기 에너지가 떨어질수록 의식 수준이 떨어질수록 무력감은 50이잖아요. 20에서 1000까지 있는 데서 50이고 30 죄책감일 때 내 몸을 또 치니까 무력감에서 점점 떨어지죠. 죄책감으로. 내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죄책감. 뭔가 죄책감을 그냥 경험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있는 거예요. 딱 떨어지니까 의식 수준에서 200 이하는 무겁고 어둡고, 그렇죠? 그러니까 몸의 이 에너지 상태에 내 몸에 반응이 그대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예, 그대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무력감과 관련이 있고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우울증이 있으며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우울증이 있대요. 우울증은 50에서 100 사이에 있는 단계의 에너지 있죠. 이럴 때 우울증과 조울증이 걸릴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있으면 동물한테도 우울증이 있어요. 동물도 우울증이 있어요. 저희 예전에 한 3년 전에 돌아가신 대박이가 있거든요. 대박이가 제가 소비자가 주시는 거예요. 주셔가지고 거절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받아왔다가 한 10년을 넘게 키웠는데
어, 한 5년, 6년은 할머니가 키웠죠. 돌아가신 지 5년이 넘었으니까 이제 6년 차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5년 정도를 할머니가 제가 바쁘니까 저를 되게 좋아하는데 갈 때마다 소비자 집에 갈 때마다 예전에는 집에 방문을 잘 했으니까 갈 때마다 예뻐했더니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놀아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침에 갔다 저녁에 들어오니까. 그리고 이제 엄마 집하고 분리가 돼 있으니까 엄마 집에 이제 일주일에 몇 번을 가더라도 근데 이제 그래서 엄마가 하루 종일 이제 이렇게 키우시잖아요. 같이 있었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얘도 우울증에 걸려요. 근데 동물도 우울증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우울증이 있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게 뭐가 있는 거예요, 얘가. 그죠? 그래서 동물도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면역 반응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면역 반응이 떨어지고 본인한테 관심을 주지 않으면 관심을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또 뭔가 애가 그래서 중간중간에 와서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꼬리로 와서 등을 세워가지고 와서 아는 척하고 막 이제 툭툭 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동물 근데 인간 우리는 어떤 에너지에 이렇게 있느냐 이거죠. 우리는 어떤 의식 어느 정도에 있느냐, 평온한 건지, 무기력한 건지, 내가 뭔가 용기를 내서 자꾸 도전하려고 하는 건지, 용기를 내야 되는 거, 행동해야 된다. 요번에도 행동해야 된다. 행동하려면 용기를 내어야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용기를 내야 행동을 할 수가 있고요. 내가 어, 용기를 내서 행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초대를 하고 사람들을 보고 온라인에서든 오프라인에서든 초대를 할 때 내가 나의 에너지가 느껴지잖아요. 내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아. 내가 두려워서 초대를 못하네. 내가 이럴 때 이 사람 말이 걸리네. 이렇네. 어떤 그런 것들이 내가 나를 알 수 있는 것들이 사람을 초대했을 때 일어나는 그런 반응들 있잖아요. 그걸 보면 내 에너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생각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싶어요.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래 뭐 그냥 생각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싶은 생각도 있더라고요. 생각을 안 하려면 신념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이해하고 진짜 이해한 건지 가만히 있는 건지 그러다가 툭 튀어나오는 건지 내가 나를 잘 계속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면역 반응이 떨어지고 무력감은 인간이나 동물이 스트레스성 사건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는 정도와 관련이 있다. 무력감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는 정도하고 관련이 있대요.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우울증과 무력감이 암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우울증과 무력감은 암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스트레스성 반응은 동물과 인간에게 육체적 질병이 생기기 위한 주된 전제 조건이라는 사실이 추가 연구에 의해 밝혀졌다.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 반응은 동물과 인간에게 육체적 질병이 생기기 위한 주된 전제 조건이라는 게 그래서 일단 아프다,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랬을 때는 근원적인 마음에서 어떤 것으로 스트레스가 오는 건지 그것도부터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몸을 치유하려면은 근본적인 게 마음이 치유가 들어가야 되는 게 우선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는 공부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공부 제대로 안 하고 발표 안 하면 듣는 거랑 발표하는 거랑 들으면서 천지 차이로 완전히 다른다는 거예요. 많이 달라요? 천지 차이로 틀려요? 그래서 질의응답. 요새 질문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질문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많아요. 이번에도 14번, 뭐, 이제, 십몇 번까지 막 올라가죠. 요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질문하고 내가 어떤 생각에서 어떤 스트레스로 부르고 있는지를 빨리 알아차리시고, 질문하고 해결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어, 몸의 반응들이 이렇게 스트레스로 인해서 에너지 체계와 침술 세계까지도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반응을 한다. 스트레스가 면역 체계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은 스트레스가 다 있잖아요. 동물도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있는데
이거를 해결하려고 스트레스가 있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느냐, 그냥 두느냐, 모르느냐, 뭐 이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가 다 있다는 걸 알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이나 동물 자신의 체성분을 공격하는 자기형 항체가 생성되는 탓에 면역 체계가 차단되는 것이다. 면역 체계가 사람이나 동물 자신의 체성분을 공격하는 자기 항체가 체성분을 공격하는 항체가 생성된대요. 생성되는 탓에 자기 면역 체계가 차단된다는 거죠. 공격하는 게 막 있죠. 항체가 생성되니까 면역이 좋아야 되는데 그게 차단이 되고 반대로 자기 항체가 차단되면 자기 스스로 항체가 있는데 그게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럼 면역 기능이 되돌아온다. 반대로 자기 항체가 차단되면 그래서 따라서 면역 체계와 차단 상태는 되돌릴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내가 스트레스가 풀어지면서 차단 상태가 되돌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파리의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수행한 연구에서 보고 몰레츠 면역 혈청이라 불리는 것이 나왔는데 이 혈청을 피부 내에 주사하면 면역 체계가 재가동된다. 재가동되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지기 직전에 어, 돌리는 거죠. 근데 이걸 돌릴 수 있게끔 진짜 면역 체계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진짜 믿음이 내가 스스로가 아직 안 돼요. 믿음이 강력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안 되는데 그거를 믿고 따라할 수 있는 부하의식에서 선생님께서 안내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걸 계속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믿는다 생각했는데 믿지 않고 있는 게 있는 거죠. 근데 믿음 점점 듣다 보니까 믿어지는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믿는 마음이. 의심하는 것보다 맞아. 그냥 이유가 있지.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고 음, 선생님께서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죠. 사람. 몸은 똑같은 일반적인 사람인데, 안에 보이지 않는 주변의 어떤 그 장의 에너지 자체는 엄청나게 높으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은 차원에서, 5차원에서 보는 거와 우리도 4차원, 5차원 세계가 있지만 3차원에 국한되어 있잖아요. 보여지는 것만 믿으려고 하고. 그쵸? 보이는 거에서 믿기 때문에 보여지는 세계에서 네 거, 내 거. 자꾸 이제 이쪽으로 이제 막 가다 보니까 자꾸, 경쟁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내 생각으로 자꾸 판단 분별하고 하는 것들이 에고가 하는 거잖아요. 에고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얘네들을 스탑시키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죠. 선생님 5차원에서 보고 계시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 분별하는데, 먼저 앞서신 높은 데서 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빌딩에서도 10층에서 100층에서 높은 곳에서 보면서 저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멀리까지 보고 있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에 대한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저 선생님이라는 저 사람으로 보는 존재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5차원으로 점점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의 참나로 생각을 마음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진짜 나의 진짜 순수한 에너지 상태에서 보고 계신 그 에너지를 보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냥 판단 분별하고 있는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높은 에너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르다라는 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부터 그냥 잘 모르겠지만, 뭐 이유가 있어서 그러시겠지. 맞겠지. 내 생각으로는 막 이제 고집 부리고 싶어 하는 에고는 있지만 내 생각보다는 그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자꾸 하려고 그래요. 100%가 됐으면 이미 벌써 더 높아졌을 텐데 100% 되진 않았지만 이제는 더 이제 믿고 그래, 뭐가 이유가 있나 보다. 믿음이 더 커진다 그래야 되나? 그냥 그거, 뭐 그냥
믿어지는 마음이 더 커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비율이, 믿어지는 비율이 더 커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재가동시킬 수 있다라는 거는 마음에서 스트레스, 마음은 태어나면서부터 스트레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내 생각이, 마음이라는 게 완전 3살 이전에 형성이 돼버리면 이제 자기 주장이 생기기 때문에 뭐 미운 4살이니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제도 보니까 그냥 천천히 대화하면서 얘기를 하면 자기 생각이 있는데 그게 틀려질 것 같으면 막 울어버리는 거야. 자기 생각이 뭐가 있어요, 마음에. 그게 딱 틀려지는 순간 감지해서 그냥 물어버리려고 하는 거. 가끔씩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할 때. 내가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제 그 어떤 규칙들이 있잖아요. 맘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 규칙들을 또 신념을 또 넣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배우고 자랐던 무의식에 집단 무의식과 무의식 안에 있는 신념들이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신념에서 어긋났을 때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놓을 수 있는 시간이 부화의식 시간이에요. 그렇죠. 오늘 요번 주 화요일 날은 대구에서 수업이 있고요. 대구에서 수업이 있고 토요일 날은 또 이제 서울에서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가동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치료법을 면역 체계 면역 생물 체계, 젊음 회복 요법이라고 부르는데 IBR이라고 적은 양의 혈청을 피부층 사이에 사흘 연속으로 주사하면 면역 체계가 신속히 가동된다. 근데 혈청을 피부층 사이에 해서 면역 체계가 신속히 가동되는 것도 있고 의학적인 것은 그렇죠? 근데 의학적인 거로 나았지만 내가 근원적으로 생기게 된 원인은 마음에서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낫긴 나았지만 스트레스를 또 받아. 그럼 다시 또 병이 또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계속 이게 살아서 움직이고 마음에서 자꾸 작동하는 데까지는 치료가 돼도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각성하고 계속 알아차리고 놓아버려야 된다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 신체에 대한 거 어렵긴 하지만 이해는 하는데 자꾸 반복해서 읽어보시면서요. 수업 시간에 들으시면 선생님께서 더 정확하게 가끔씩 모든 것에 대한 정치, 경제,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정치, 경제, 몸, 뭐,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부하의식을 잘 많이들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어, 12월 21일, 22일에 의식, 깨달음 시크릿도 있어요. 그래서 2월 10일이 입금하는 날이고요. 11, 12, 13일까지 마감이 끝나야 돼요. 너무 이렇게 체계가 없는, 너무 봐주다 보니 체계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체계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네. 늦어도 13일 안까지는 그쵸? 예, 다 입금을 해서, 예, 요번에는 좀 미리 좀 마감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함께 동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 네. 인사하고 마칠게요. 시작.